신혼부부 서울 신축 전세 2년 연장할지, 6억대 서울 구축 아파트 내 집 마련할지, 여기서 이제 고민 중인 그런 신혼부부의 사연입니다. 작년 9월에 결혼한 아직 1년이 안 된 신혼부부이기도 합니다. 남편 월급은 400만 원, 저는 380만 원. 한 달에 65% 저축 중입니다. 와. 오, 저축 많이 네, 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현재 자산은 보증금 2억에 주식과 적금으로 모은 돈 1억. 이렇게 총 3억이 있습니다. 주식을 최대한 아끼는 선에서 서울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남편과 함께 골라본 아파트는 이곳들인데요. 남편은 성능역, 저는 정발산역 쪽에서 일을 합니다. 성능역은 이제 강남에 있고 정발산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네요. 남편과 제 출근 시간 중간 지점으로 부동산을 찾아봤습니다. 직접 보고 온 부동산 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학지역 인근 A아파트, 전용 5구 24평 정도 하네요. 7억 4천이었고요. 대출을 한 4억 4천 정도 일으켜서 원리금 상환이 월에 208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대단지 아파트고 역세권입니다. 무학지역이니까 3호선 역세권이겠네요.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입주로 동네 분위기가 좀 좋아졌고요. 아파트 1층 입구 경비실이 있어서 이제 보안에 비교적 유리한 상황입니다. 단점은 연식이 너무 낡았어요. 노후화됐어요. 한 층에 6세대, 4세대, 총 10세대인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딱 문 열면은 계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밖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를 이제 복도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차난이 매우 심하고요. 단지 연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문역 인근 B아파트, 전용 5구 6억 5천입니다. 대출 한 3억 5천 정도 일으켜서 원리금 상환이 한 달에 166만 원 정도입니다. 장점은 거실이 넓어요. 확장했어요. 그리고 남산타워가 보여요. 이게 되게 이제 후킹할 수 있죠. 주차가 넉넉하고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 돼 있어요. 그리고 월 상환액이 적습니다. 현재 월세와 약 80만 원 차이가 나요. 복도식이지만 한 층에 4세대로 그나마 10세대인 A보다 나아요. 단점은 주변 생활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마트와 편의점이 없고요. 소규모 단지라서 보안과 관리가 조금은 미흡해요. 집까지 오르막 경사가 꽤나 심하고요.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역으로 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무리해서 매수에 나서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저축을 해서 신축 전세 2년만 좀 더 살면서 종잣돈을 늘린 뒤 첫 집을 매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사실 현재 신축 아파트 전세 실거주 만족도가 높거든요. 9월 말에 첫 신혼집 보증금 2억, 월세 75만 원, 계약 만기가 다가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거네요. 연장하게 된다면 월세 82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살기 좋은 신축 아파트에서 2년 더 살게 되면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안주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남편과 저 둘 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보니 월급쟁이 부자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대 정도 이제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해외 합해서 이제 4천만 원 정도. 그 현금 자산이죠. 뭐 적금이나 청약이나 연금 합해서 8,4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합해 보면은 3억 2,400을 현금 유동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이제 3억 2,400이고 급여가 7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한 78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대출이자가 없고요. 그 월세가 있어요. 82만 원 정도 되고 월 지출이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소득이 780만 원인데 지출이 270만 원이에요. 굉장히 저축을 잘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 저축률이 65%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510만 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월세에서 나가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월세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월세 비용을 합해 보면은 월 저축을 6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더 거주하며 자산을 늘리고 사는 게 맞는지 나은 결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신혼 초반이라 첫 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더욱 신정이 듭니다. 좋습니다. 정리하면은 남편분의 직장은 강남 성능역 그리고 아내분의 직장은 일산 정발산역입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3억 정도 모으신 1년 정도 따끈따끈한 이제 신혼부부가 매매와 전세 중에 어떤 결정을 하실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보세요. 망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망고님, 남편분이시군요. 네네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애하는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이제 된 신혼부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신축 전세를 살고 계시고 이제 거기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모으는 이런 속도보다 네. 이제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사를 계속해서 이제 2년 또는 4년마다 이제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이사를 신경 쓰는 게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해서 조금 네.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이제 앞으로 아이도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집을 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어느 정도 사겠다는 그 마음으로 현장을 좀 가보신 것 같은데 부동산 공부를 좀 따로 해보셨어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지금 월부 채널 보면서 좀 간간히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 연락해서 이제 집 내부까지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너무 겉만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이제 내부와 집을 이제 보니까 좀 여태까지 저희가 너무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망고님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주변을 보고 그리고 아파트 내부까지 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를 고르고 그냥 집 안만 보고 고르시는 분들, 혹은 그냥 집 안을 안 들여다보고 그냥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 이런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예산을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전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 전세 연장하지 말고.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는 최고의 선택보다는 선택에 대한 후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쵸? 근데 망구님이 고민하시는 건 이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년 뒤에 전세 만기 때, 그러니까 전세 연장을 해서 2년 뒤에 만기가 되겠죠. 네. 그때까지 집값이 안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 종잣돈을 합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집값이 오르면 어떡해요? 그쵸?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두 분께서 모으는 현금의 양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 네. 만약에 집을 샀어요. 집을 샀다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관점은 어떤 선택이 더 후회가 적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두 번째, 집을 안 샀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어떤 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오른 게 조금 더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그래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만약에 집을 샀는데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지금 실거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의 안정성도 있거든요. 또 신혼부부시다 보니까 두 분께서 정말 내 집에서 행복하게 거주하고 또 이제 출퇴근 거리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최적의 위치를 찾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2035년, 즉 지금부터 10년 이후에 가격이 지금보다 비쌀 확률이 높을까요? 쌀 확률이 높을까요? 높을 확률이 당연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저도 2035년에는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가격이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은 레벨의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거고, 집을 안 샀을 때 가격이 오르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임차료예요, 임차료. 지금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지금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2년 뒤에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또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전세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두 분의 저축 상황 그리고 소득 상황을 봤을 때 대출을 한 5억에서 6억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궁금한 게 있을까요? 일단 안 그래도 제가 딱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7억
중반까지가 조금 맥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이제 대출금이 4억 5천 정도 되는 거였는데 네. 만약에 이제 8억 정도나 8억 초반 정도의 집을 간다라고 하는 게 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지 네. 아니면 그냥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이제 7억 중반이나 그 초반 이렇게 더 안전한 게 대출을 좀 더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월 저축액이 510만 원이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지금 내고 계신 월세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월 저축액이 한 6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4억 정도 대출을 내면은 원리금 상환 금액이 200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4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혹시 저희가 2년 혹은 뭐 3년 후에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됐을 때는 와이프의 그 월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저의 월급으로 충당을 하면 너무 많은 대출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또 2년, 2, 3년 뒤에 이제 출산도 생각하시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도 하셔야 되고 육아휴직 하시면 또 급여도 줄어들고 그러면 또 저축액도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 금액도 부담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아이가 1살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지금 출산 정책이 되게 잘 돼 있어갖고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조금 저축액이 부족해지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부모 급여가 월 100만 원씩 나와요. 1년 동안. 그리고 1살 이후에는 또 1년 동안 5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출산에 대한 그 복지 정책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7억, 8억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대 한도가 6억이고 6억을 원리금 상환을 했을 때 한 월에 300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하게 돼요. 그럼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3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고 그리고 2, 3년 정도 후에 이제 출산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을 3년 동안 모았을 때 지금보다 1억이 더 종잣돈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전 충분히 6억 정도도 감당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금액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억 2천 정도 있으시고 주택담보대출 6억을 받으면은 한 9억대 아파트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파트 중에 그 두 분에 맞는 가장 적합한 아파트가 어디가 있을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강남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의 직장이 서울 수도권에서 강남. 강남입니다. 강남. 아내분이 남편분이 정발산. 강남, 그리고 아내분이 일산 고양시 동구에, 일산 동구의 정발산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일산 동구와 강남역 사이에 9억대 미만인 아파트를 좀 구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강남부터 볼게요. 왜냐면 강남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남부터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강남에서 9억대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네, 거의 이제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이렇게 한두 개씩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 주상복합이나 이제 오피스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런 지역은 9억대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의 직장 쪽으로 하나씩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3호선 라인에 있는 여기 정발산역이에요. 3호선이 좋은 게 일산도 가면서 그 강남 쪽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분께서 3호선역 역세권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3호선 역세권 지역 중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양시부터 서울 쪽으로 3호선 라인을 타면서 가고 있는데 9억대 미만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다가 어디서 끊기는지 한번 볼게요. 네, 3호선 쭉쭉 갑니다. 은평구에도 있네요. 9억대 미만 아파트들이. 그리고 녹번도 지나서 서대문, 홍은동도 있고요. 홍제동도 있고 종로구 우악동을 가는데 갑자기 아파트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3호선 라인을 보면은 서대문까지는 9억대 미만으로 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울 중심부에 가까운 아파트일수록 좋은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들이 무학지역,
그리고 홍제역이에요. 무학지역이나 홍제역을 가보시고 여기에서 뭐 단지 세대수가 많거나 아니면 연식이 좋거나 뭐 30평대도 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0평대 위주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단지들이 무학지역이나 홍제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찾으셨어요? 아, 네, 근데 그 제가 생각한 단지는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연식이 00년식 이상, 00년식 이전에 태어난 그런 단지들인데 제가 아까 보기로는 한 90년대 단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00년식이나 좀 연식이 좋은 단지들, 세대수가 많은 단지들은 안 보셨어요? 예산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낮게 잡아서 네네. 근데 이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됐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선택한 아파트들을 저는 이제 어딘지 보이거든요. 아, 7억대 네네. 중에서 그런 특징을 가진 아파트들이 좀 많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단지와 망군님 남편님께서 선택하신 단지의 차이가 뭐냐면은 연식이 괜찮아요. 아파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네. 비슷한 형태가 이제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찾으신 아파트보다 조금 더 연식, 그리고 주변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균질성, 이런 측면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덕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이제 무학지역이나 홍제역 주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7억대 정도로 예산을 제한해서 보셨다면은 이제 한 번 더 가보세요. 예산을 좀 9억대로 넓혀서 이런 단지도 볼 수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7억대와 9억대, 지금 한 2억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상승 흐름이 조금 오면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상승장이 오면은 지금 2억 차이가 나중에 뭐 3억, 4억, 뭐 5억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의 9억대 이하 정도 아파트는 대부분 저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더라도 더 좋은 아파트를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금액이 좀 더 많이 들 수는 있는데 이 금액이 다 저축인 거 아시죠? 아, 네네, 맞습니다. 저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빠듯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뭐 5년, 10년 뒤에 내가 뭐 저축도 많이 했고 더 좋은 자산을 매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행복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먹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두렵거나 걱정되는 점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명의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가 조금 걱정이었는데 또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네. 걱정은 조금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저축률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조금 빠듯해지잖아요. 그럼 두 분의 성격상 그거에 맞춰서 더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보존되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두 분은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경제관이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과정에서 돈을 잘 모으셨는지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사회 초년생 이제 첫 월급을 받을 때 조금 귀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있던 이제 직장 선배가 아, 네. 좀 돈을 계속 옆에서 착실하게 좀 잘 모아라. 내가 너보다 몇 년 더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는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잊을만 하면 얘기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얘기해 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나쁘게 들리지도 않아서 네. 이제 돈을 계속해서 좀 모아 가는데 뭐 중간 점검을 하듯이 막 몇 퍼센트를 모으냐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한번 한 60% 정도 이렇게 계속 모아야 된다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본받고 네. 이제 계속 모아가고 있는 찰나에 이제 와이프가 저보다 한 2, 3년 정도 더 늦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인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처음 이제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거를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자라오다 보니까 좀 당연스럽게 그렇게 잘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여태까지 사셨던 그런 여정들, 그리고 그 귀인을 만나게 된 어떻게 보면 운, 그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저희가 그 월부 커뮤니티 안에서 조모임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 조모임도 이런 귀인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망구님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나중에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월부의 커뮤니티 안에서 조모임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 장모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 갑자기요? 네네. 아, 유디님이 너무 잘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우리 그 망구님 남편분이랑 망구님이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아파트를 아까 그 막 유디님이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네네. 조금 걱정돼서 노파심에 그 누나 마음에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다 가보셔야 돼요. 골라서 가시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골라오신 아파트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베스트인 아파트를 고르시려면은 많이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5개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 10개 보고 10개 생각했는데 그럼 20개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보면 볼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꼭 네 많이 보시고 내 집 마련 꼭 하시고 나중에 애기도 예쁜 아이랑 함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망고님 화이팅! 네. 건실한 청년이네요. 아, 맞아요. 이게 네. 또 저희 구해줘 월부 사연을 또 보내주시고 또 네. 유디님이랑 이렇게 또 솔루션도 받으시고 이런 거 자체가 또 앞으로의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가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캔디처럼 님이 요렇게 말씀 주셨어요. 30초에 이미 많은 걸, 30 초반에 이미 많은 걸 이루셨어요. 귀한 분을 만나셨네요. 인복 제복 최고입니다. 와, 진짜 저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 잘 세우시고 내 집 마련까지 꼭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